이번 섹션부터는 퀸치 섹션, 금랭 공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퀸치 섹션에서 처음 말씀드릴 부분은 퀸치 OL 시스템입니다. 퀸치 OL 시스템의 목적은 퍼니스에서 나온 이플런트를 냉각시켜서 이제 부반응을 억제하고 PGC, 저희 뒤에서 다룰 프로세스 가스 컴프레서에 걸리는 로드를 적정화하기 위함이고요. 다음으로는 분해가스 중에 폐열을 회수해서 DS, Dilution Steam, SS, Suspected Steam을 생산하는 역할을 또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퍼니스에 도입되는 피드, 납사라든지 C2, C3를 프리히팅 시키는 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저희 정제계에 있는 306 타워, 디부타나이저나 C5, C6 스플리터, 307 타워의 바텀 리보일링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판매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 PFO, 파이롤리시스 퓨얼 오일의 분리 생산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좀 목적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보면 퍼니스 이플런트 금랭하여 부반응 억제, PG로 적정화는 온도를 퍼니스에서 도입된 101타워로 도입된 곳에 가솔린 리플럭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안쪽에 좀 냉각이 되게 되고, 가벼운 물질은 퀸치 워터 타워로 넘어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질은 아래쪽에서 퀸치 오일로 남게 됩니다. 이 퀸치 오일 같은 경우에 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온도, 이 남색 플로우를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열교환기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폐열을 회수한다. 이 뜨거운 온도의 퀸치 워터를 열원으로 이용해서 끓여준다. 그래서 DS, 디루전 스팀을 생산할 수도 있고, 145C에서 뭐 좀 더 물을 끓여줄 수도 있고, 여기서 SS, 스팀을 좀 발생시킬 수도 있고, 각종 리보일링, 306타워 리보일링이나 이렇게 열원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을 폐열 회수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퍼니스에 도입되는 피드도 온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퀸치 오일의 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쪽에서 열교환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 납사의 온도를 높여줄 수 있고요. C2나 C3 리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열교환을 통해서 온도를 높여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까 폐열 회수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340cc 306 타워 바텀 리보일링, 365cc 307 타워 바텀 리보일링을 통해서 타워의 바텀에 있는 리보일러 역할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PFO라고 함은 말씀드렸다시피 열분의 연료유입니다. 열분해유로 선박 등의 연료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필터를 거쳐서 102타워 퓨얼 오일 스트리퍼라는 설비에 도입되게 되고요. 여기서 분리가 되게 됩니다. 라이트한 성분은 위쪽으로 다시 라이트 퓨얼 오일로 101타워로 돌아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성분들은 남아서 PFO로 저희가 출하해서 뭐 시택에 사용하기도 하고, 각종 이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 설비로는 기본적으로는 101타워 파이롤리시스 프랙셔네이터가 있고, 퀸치 오일의 힐 익스체인저, 폐열 회수를 위한 열교환기들, 여기 뭐 많이 납사를 프리팅 한다든지 C2, C3를 프리팅 한다, 아니면 306타워, 307타워를 뭐 리보일링 한다, 그리고 SS, PW, DS와 같은 저희가 필요한 스팀이나 아니면 물을 끓이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이런 열교환기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2타워, 1022, 저희가 여기서 알파벳 2는 타워를 의미하는데, 102타워 같은 경우에는 PFO를 라이트 퓨얼 오일과 분리해서 생산을 하고 있다. 그리고 601F, 여기 있는 601F 같은 경우에는 헤비 퓨얼 오일 세퍼레이터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놈은 올라가고요, 상대적으로 무거운 놈은 PF와 섞여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101타워 같은 경우에는 리플 트레이로 되어 있고, 뭐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은 있지만 일단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퀸치 오일 시스템을 운전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퀸치 오일의 점도가 핵심적인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도의 타겟은 20에서 100 CST 정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엔 절대적인 값이라기보다는
운전의 상태에 따라서 좀 더 변동이 가능한 그런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결국에는 점도의 디테일 값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에 맞는 점도 값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점도의 퀸치 OL 그 샘플링 등을 통해서 항상 점도를 확인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운전 변수를 좀 조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도가 올라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왜 그렇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되며 우리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케이스별로 좀 다뤄볼 건데요. 퀸치 오일의 점도가 상승하는 이유는 퍼니스의 가동률 및 시비리티가 상승하는 경우다. 결국에는 퍼니스의 RCOT, 시비리티라는 것은 결국에는 분해하는 온도를 높였을 텐데, 높이게 되면 헤비한 것들은 완전히 가라앉게 되고요. 그리고 가라앉게 되면 결국에 이 코크나 이런 것들 성분이 많아지면서 끈적임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101타워 탑으로 가솔린 리플럭스가 부족하다. 101타워 탑 쪽에는 가솔린 리플럭스가 부어지게 되는데, 이걸 너무 적게 붓게 되면 이 아래쪽에서 끌어올리는 양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요. 가솔린 리플럭스가 부족하게 되면 아래에서 끌어올리는 양을 충분히 냉각시켜서 제거하지 못하게 되고, 너무 많이 오버 리보일링이 되면 그만큼 더 무거운 물질들만 남게 되고, 그만큼 더 무거운 물질만 남게 되면 점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드 템퍼러처 상승 시 타워의 미드 템퍼러처 중간단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엔 아래 거를 너무 많이 끓이게 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끓이게 되면 이 두 번째 것과 마찬가지로 가솔 리플럭스가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래에는 더 헤비한 애들만 남게 될 거고, 헤비한 물질로 인해서 점도는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라이트 퓨얼 오일의 생산량이 과다하다. 라이트 퓨얼 오일의 생산량이 과다한 것은 여기 102타워 스트리퍼에서 102타워 퓨얼 오일 스트리퍼에서 라이트 퓨얼 오일을 너무 많이 생산하게 되면 그만큼 헤비한 물질들이 많아지게 되고, 헤비한 물질이 많아지면 결국 점도는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PFO의 생산량이 감소한다. PFO는 이렇게 받은 퀸치 오일 중에 한 번 더 끓여서 가벼운 애들은 날리고 무거운 물질만 남기는 건데, 무거운 물질만 출하하는 양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시스템 내에서 헤비한 물질이 고여있는 정도가 높아진다는 말을 뜻하고, 이는 점도가 높아지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당연히 이 위쪽 상부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가솔린 리플럭스의 소요량이 더 증가를 할 거고요. 적당한 수준의 타워 프로파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플럭스를 부어주는 양이 상당히 중요한데, 너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적정 온도 프로파일을 위해서 부어주는 양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109J 퀸치 오일 서큘레이션 펌프의 구동력이 증가한다. 이 말은 점점 끈끈해지며 펌프를 이용해서 밀어내는 힘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소모되는 구동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될 수 있고요. 열교환기 및 필터의 파울링이라 함은 결국 구멍을 막아버린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끈끈해지면 그 안에 코크 성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튜브나 이런 것들을 다 막아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퀸치 오일의 폐열 회수량이 증가한다. 그만큼 헤비해지면 머금을 수 있는 열량이 증가합니다. 그 말은 결국 폐열 회수하는 양이 증가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요. 그러면 적정 점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드 템퍼러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점도가 높아지면 결국에는 미드 템퍼러처를 낮추면 되거든요. 낮추기 위해서는 그 101타워 상단에서 부어주는 리플럭스의 양을 증가시켜서 상대적으로 온도를 낮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퀸치 오일 바이패스 양을 감소시켜서 리턴되는 퀸치 오일의 온도를 낮춘다. 퀸치 오일 이렇게 서큘레이션해서 다시 101타워에서 나가서 서큘레이션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보시면 이 최종 열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바이패스, 우회해서 들어오는 퀸치 오일의 양이 있습니다. 얘는 열교환을 그만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고온으로 유입이 되는데 101타워의 온도가 높아지는 게 아까 문제였기 때문에 이 고온으로 들어오는 퀸치 오일의 양을 줄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 바이패스 밸브를 좀 더 많이 클로즈를 해주면 상대적으로 열을 소모한 퀸치 오일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 안쪽에 온도 프로파일이 저희가 원하는 수준으로 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2타워의 스트리핑 증량, 102타워에 스트리핑 된 라이트 퓨얼 오일은 어디로 가냐면 101타워로 돌아가게 됩니다. 라이트한 성분이 들어가면 갈수록 헤비한 성분의 조성이 낮아지게 되고 헤비한 조성이 낮아지게 되면 점도 또한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PFO의 생산을 증량한다. 102타워 바텀에서 가장 헤비한 것 중에 헤비한 것만 PFO로 저희가 뽑아내게 되는데 이 양을 늘려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헤비한 애들이 제거되는 양이 시스템 내에서 헤비한 물질들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시스템 내의 점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PFO 생산을 증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125F 플럭스 오일 탱크라는 데에서 플럭스 오일이라는 걸 도입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플럭스 오일이라 함은 제가 C, 카본 9, C9 성분, 카본이 9개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플럭스 오일을 도입하면 좀 헤비한 코크나 이런 물질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헤비한 물질을 상대적으로 좀 라이트하고 점도를 낮춰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저희는 점도 상승을 방지할 수 있고 저희가 원하는 적정 점도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케이스는 퀸치 오일의 점도가 떨어질 때의 얘기인데 결국에는 상승하는 원인의 정반대가 하강하는 원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정반대의 이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좀 추가된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구동력 감소하고요. 109J의 캐비테이션 유발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만큼 점도가 떨어지게 되면 펌프에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점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안에 생길 수 있는 기포라든지 이런 거에서 캐비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퀸치 오일의 가솔린 성분의 다량 함유로 가솔린 로스가 발생한다. 퀸치 오일 점도가 너무 낮아진다는 거는 퀸치 오일이 그만큼 라이트한 성분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인데 라이트해지기 위해서는 가솔린이 많이 섞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제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가솔린을 그만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공정 조치는 정반대로 해서 점도를 적정 수준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퀸치 워터 시스템입니다. 퀸치 워터는 104타워, 101타워 파일로시스 프릭셔네이터에서 라이트한 성분들만 올라오게 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라이트한 성분은 PGC, 프로세스 가스 컴프레서로 도입이 되게 되고 여기서 나온 워터 성분을 저희가 열 소스, 히팅 소스로 사용해서 열교환기들을 운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퀸치 오일 시스템 101타워를 거친 프로세스 가스를 한 번 더 냉각을 시켜준다. 그리고 분해 가스 중에 가솔린, 워터 사전에 분리를 해준다. PGC 로드 감소 및 RPG를 생산한다. PGC에 너무 많은 가스가 유입되게 되면 PGC가 감내할 수 있는 로드가 되지 않는데 사전에 무거운 물이나 가솔린을 미리 제거를 해주면 실제로 유입되는 가스의 양을 줄일 수 있고 이는 로드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이고요. 가솔린을 분리해서 RPG, 로우 파이롤리시스 가솔린, 열분의 가솔린을 사전에 생성하는 그런 역할을 또 수행합니다. 분해가스 중에 폐열을 회수해서 콜드 섹션 열교환에 이용한다. 여기 보시면 남색으로 된 거 보시면 수없이 많은 열교환기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폐열, 퀸치 워터의 폐열을 이용해서 열교환기들에서 한 번씩 열을 회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퍼니스에 도입되는 피드, 납사라든지 C2, C3를 프리히팅 시키는 역할 또한 퀸치워터 시스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 설비는 기본적으로 104타워, 퀸치워터 타워가 있고요. 그리고 121F 퀸치워터 세퍼레이터라는 드럼이 하나 있고 202타워, 파이롤리시스 가솔린 스트리퍼, 가솔린을 생산하는 그런 타워가 하나 더 있고 퀸치워터 힐 익스체인저스, 여기 보시면 수없이 많은 열교환기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폐열을 회수하는 열교환기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04타워 같은 경우에는 2단 스트럭처드 패킹 타워로 아까 일반적인 타워들은 트레이 타워들이 안에 트레이, 판들이 되어 있는 타워들이 되게 많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패킹으로 구성된 타워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121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무슨 판 같은 게 서 있는데 이거는 물 위에 가솔린이 뜨기 때문에 그런 비중차를 이용해서 물과 가솔린을 분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타워도 마찬가지로 패킹타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열교환기들도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퀸치워터 시스템의 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퀸치워터에 포함된 가솔린과 워터가 혼합된 상태인 에멀전이 형성되지 않아야 된다. 가솔린과 물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특정 상태에서는 이게 구분이 되지 않고 혼합된 상태가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퀸치워터 이 시스템의 폐하, 그러니까 산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수소 이온 농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염기성이 되면 에멀전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퀸치워터의 pH, 폐하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데 좀 이따 PW 시스템 가서 보실 수 있는데 가솔린, 탑가솔린의 리플럭스 급증을 억제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102L 같은 경우에는 탑 가솔린 같은 경우 친수성, 물과 좀 친한 가솔린이어서 리플럭스량이 급증하게 되면 가솔린과 친수성 가솔린과 물이 혼합되는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21F의 가운데 보시면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인터페이스 레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가솔린과 물이 정확하게 분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101타워, 탑 가솔린 엔드포인트가 적정 수준이 되어야 된다. 탑 가솔린까지는 좋아요. 먼저 위쪽에서 나오는 가솔린이라는 얘기니까 엔드포인트라고 하면 이 가솔린이라는 게 단일 성분이 아니라 다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혼합물 중에 가장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증발되는 온도, 엔드포인트가 너무 높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높게 되면 헤비한 물질 딸려오고요. 별의별 물질 다 딸려오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물질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전을 해야 됩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에멀전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발생하는 원인은 퀸치워터 내부의 폐하가 증가, 염기성 물질이 증가하게 되면 저희가 케미칼 같은 걸 주입하기 때문에 염기성 물질이 주입하게 되면 지나치게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에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리고 온도가 너무 높아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층분리가 잘 안 되고 섞여버릴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레벨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에도 층분리가 잘 안 된다는 의미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2L에서 물과 친한 가솔린이 너무 많이 유입되면 분리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엔드포인트가 높은 가솔린이 유입된다. 결국에는 엔드포인트가 높은 가솔린이 유입된다는 거는 101타워의 탑 온도가 너무 높다는 얘기고 퀸치워터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랑 결국에는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스틱 캐리오버에 대한 pH 상승, 저희가 나중에 코스틱 시스템이라고 하는 산성가스 제거 시스템이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서 코스틱, NaOH가 좀 딸려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코스틱으로 인해서 pH가 상승하게 되고 퀸치워터의 폐하가 상승하게 되면 에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발생하기 좀 쉬워지는 컨디션이 되고요.
그러면 이 현상은 어떤 거를 보여줄 수 있느냐? 맨 처음에 정의와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의 레벨이 불분명해집니다. 물과 기름이 혼합된 상태여서 되게 뿌연 상태가 되고요. 퀸치 워터, 그리고 프로세스 워터에 오일 성분이 오염돼서 이 물에 오일이 지나치게 많이 함유되게 되는, 분리가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솔린의 워터 성분 함유, 결국에는 우리가 가솔린에 워터가 섞이게 되면 아까 퀸치 오일 시스템에서 보셨듯이 101타워 탑에는 가솔린 리플럭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물이 딸려 들어가게 되면 그 리플럭스 자체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온도 프로파일 그리고 그 성분의 프로파일이 잘 안 나올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솔린 레벨이 떨어지고요, 여러 가지 계기 오지시를 유발할 수 있다. 저희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계장 기기들은 그 계장 기기에 맞는 비중 값이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적절한 비중이 아닌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오지시 유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발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데미워터, 순수한 물을 주입하고 120F, 나중에 뒷장에서 다룰 내용인데, PW에서 블로우 다운, 버리는 양을 증량해서 에멀전 워터를 치환한다. 블로우 다운이라고 하면 이 물을 쉽게 말하면 시스템 밖으로 배출시키는 거고, 물을 배출시키는 만큼 깨끗한 물을 넣어서 가솔린과 물이 분리되지 않은 에멀전을 치환하는 그런 걸 가장 기초적으로 할 수 있고요. 121F의 가솔린 레벨이 딸려서 101타워로 리플럭스를 충분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납사를 도입해서 가솔린 레벨을 확보하고 101타워에 가솔린 리플럭스를 공급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에멀전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폐하가 높아진다, 온도가 높아진다니까 저희가 N-아민이라는 케미칼을 주입 중단해야 되고요. DMDS를 늘려서, DMDS는 결국에는 황화수소를 좀 만들 수 있는 성분이 돼서 산성가스를 만들 수 있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주입을 늘려줘야 되고, 퀸치 워터의 온도를 낮춰서 전반적으로 온도로 인한 에멀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디코킹 중인 퍼니스는 디코킹을 중단한다. 퍼니스 섹션에서 보셨듯이 PA와 DS를 넣어서 디코킹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디코킹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디코킹 된 것들이 다시 퍼니스 내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DS에 하이드로카본이 섞인 상태에서 디코킹 된 후에 그 연도가스가 퍼니스 내부로 다시 들어간다. 그거는 이제 퍼니스 내부에 열 충격을 줄 수도 있고, 저희 설비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디코킹을 커트해서 더 이상 DS로 인한 퍼니스 손상을 사전에 예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3타워 스트리핑을 증가한다. 이건 나중에 뒷장에서 PW에서 다룰 내용인데, 연달아 돼 있으니까 한번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103타워의 스트리핑 영향을 증가시키면 여기서 발생되는 기름을 최대한 분리해낸다는 컨셉이거든요. 103타워에서 최대한 많이 끓여서 가솔린 성분만, 기름 성분만 104타워로 보내겠다. 물에 섞인 기름을 최대한 끓여서 기름만 날리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게 되면 에멀전에 대한 저희 현장 공정 조치는 완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멀전이 이래도 해소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이런 공정 조치를 통해서 원상태로 퀸치 워터, 가솔린과 워터의 분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스 워터 시스템인데요. 프로세스 워터 시스템의 핵심은 DS를 생산한다는 겁니다. 딜루전 스팀을 생산해서 퍼니스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퀸치 워터 시스템의 밸런스를 위해서 블로우다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깥쪽으로, 시스템 바깥으로 버리는 그런 블로우다운을 시켜서 내부의 고형 물질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고, DS, 스팀 자체가 부족하게 되면 이 프로세스 워터 시스템에 물이 부족해서 DS가 충분히 생산되고 있지 않다 하면 MS로 백업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성 설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핵심만 요약해서 드리자면, 프로세스 컨덴세이트의 스트리퍼를 통해서
가솔린과 순수한 물만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세스 워터의 시스템의 주 목적이 DS를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DS 제너레이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DS를 만들려면 물을 끓여줘야 하기 때문에 물을 끓여주는 열교환기들이 위치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써 있지만 실제로는 프로세스 콘덴세이트에서 가솔린만 제거해서 물만 뽑아내는 103타워, 그리고 이 DS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드럼 122F와 123F, 그리고 만들기 위해서 물을 끓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138C, 139C, 148C, 149C와 같은 열교환기, 이 시스템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퀸치 섹션이고요. 여기까지가 하트 섹션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압축 공정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 저희 PGC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